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런던 탑의 돌계단 아래 고귀하게 빛나고 있는 두 소년. 12살의 에드워드는 동생 리처드의 손을 꾹 쥐었다. 9살 소년의 손은 작은 짐승처럼 연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목에 걸린 금빛 목걸이가 그들이 왕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삼촌이 설마 우리를 해치기야 하겠어? 에드워드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지난 며칠간 그가 저지른 일을 떠올리자 온몸에 서늘한 전율이 일었다. 부친 에드워드 4세의 부고를 접한 곳은 러들로에 머물던 때였다. 아버지는 이미 닷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에드워드는 즉위식을 치르기 위해 서둘러 런던으로 향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섭정으로 지명한 삼촌 글로스터 공작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녀는 외삼촌에게 무장 군대를 부탁하여 에드워드를 런던까지 비밀리에 호위하려 했으나 이를 알아챈 삼촌은 외삼촌을 추격해 체포해버렸다. 그리고는 보호라는 명목하에 형제를 이곳 런던 탑에 가두다시피 머물게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삼촌이 참수당했다는 비보와 함께 삼촌이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리처드 3세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자신들을 보호하겠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에드워드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디선가 이들을 향해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형, 동생의 작고 절박한 목소리. 형은 왕족의 당당함을 보이기 위해 침착하려 했었지만 눈빛에 스며드는 두려움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둘의 긴장된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 하는데요. 저 존 에버렛 밀레이의 이 그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무슨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이 생겼어. 이거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잖아요. 런던 탑의 왕자들. 과연 이 소년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리처드 3세는 삼촌이 돼가지고 죄 없고 어린 왕자들을 꼭 없애야만 속이 후련했냐? 리처드 3세가 진짜 범인인지는 확실진 않지만 심증은 있는 거죠. 심증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이 얘기의 매력이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토머스 모어나 섹스피어 같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글로 썼고 수많은 화가들이 이 이야기의 장면을 상상해서 캔버스 위에 옮겼죠. 지금도 이 얘기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소설 등으로 계속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어요. 장미전쟁 때 있었던 비극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얘기죠. 근데 도대체 장미전쟁이 뭔가요? 장미 때문에 싸운 건가요? 아니고요. 당시 영국에서 잘 나가던 두 집안이 서로 왕하겠다고 싸웠던 내전이에요. 두 집안의 문장들에 장미가 들어가 있어서 장미끼리 싸웠다고 장미전쟁이란 이름이 붙은 거죠. 한쪽은 요크가라고 남자들 이름을 다 에드워드나 리처드라고 지었던 집이고 한쪽은 랭커스터가라고 여기는 또 남자들 이름이 죄다 헨리였죠. 호호, 이름 짓기가 귀찮았나? 둘 다 왕족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라 서열이 비슷했어요. 어느 쪽이 왕이 돼도 이상하지가 않았죠. 그럼 두 집안이 친척 사이인가? 맞아요. 가까운 친척끼리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양쪽 집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헨리가 왕이 됐다가 에드워드가 왕이 됐다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전쟁이 터지고 그때마다 나라가 뒤집히는 거죠. 이 왕자들의 아버지 에드워드 4세도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요쿠가의 공작이었다가 그때 당시 왕이었던 헨리 6세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와도 당연히 헨리 쪽에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번엔 같은 집안에서 공격이 들어온 거구나. 그렇죠. 형 에드워드 4세가 죽으니까 동생 리처드가 자기가 왕이 하고 싶어서 자기보다 왕위계 쓴 서열이 더 높았던 조카 2명을 제끼고 왕이 된 거죠. 완전 수양대군이네. 맞아요. 비슷해요. 웃긴 게 리처드는 형이 살아있을 때는 형 앞에서 완전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어요. 와 진짜? 그래서 에드워드 4세도 자기 애들을 위해서 리처드를 섭정으로까지 임명했는데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각보다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아이고. 동생 리처드가 숨겨왔던 야망을 드러내면서 폐악질을 한 거죠. 에드워드 4세는 자기 아들의 아들이 이 나라의 왕을 계속 해먹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양 집안이 싸워대니까 끝까지 해먹기가 힘들잖아요. 한쪽이 왕이 되면 다른 쪽이 와서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내릴 거란 말이야. 밑에 있는 귀족들도 나름대로 계산기 계속 두들기마저 이 집안에 붙을까 저 집안에 붙을까 한단 말이에요. 아,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애들은 그런 꼴 당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이력한 가문하고 혼인을 밀어붙여서 그림 속의 왕자 리처드는 저때 벌써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사별했다. 그럼 벌써 돌싱이에요? 몇 살인데? 9살. 아니 결혼을 몇 살 때 한 거예요? 5살에 한 살 연상하고 결혼했는데 이것도 사연이 많아요. 얘가 결혼한 누나가 앤이라는 여자애였는데 집안이 어마어마했어요. 명지의 크기나 재산,
영향력 전부 왕과의 견줄 정도로 큰 집안이었단 말이야. 오. 근데 어느 날 앤네 아빠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앤 하나만 놔두고. 아, 그래서 그 집안의 재산이랑 상속권이 전부 앤한테 몰빵돼버린 거죠. 그걸 보고 에드워드 4세가 위기를 느낍니다. 아니 저 집안 남자가 죽었는데 자기가 왜 위기를 느껴요? 앤네 집안이 잉글랜드에서 영향력이 저렇게 컸는데 앤 아빠는 그래도 에드워드 4세 편에 서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헨리의 편에라도 쓰면 어떡해. 아, 집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 군사자금으로라도 흘러들어가게 되면 곤란한 거지. 아,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서둘러 묶어버린 거구나. 맞아요. 음. 원래 교회법상으로는 너무 어려서 결혼 성립이 안 되는 나이였는데 왕이 교황한테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특별허가 좀 내려줘. 그래서 겨우 허락을 받아가지고 결혼식을 시킨 다음 상속법까지 바꿔요. 만약에 앤이 아이 없이 죽을 경우 그 집의 재산과 자기는 앤의 친족이 아니라 남편인 왕자 리처드에게 귀속되도록. 야, 에드워드 4세 무서운 사람이네. 그쵸. 근데 결혼식 하고 나서 2년 후에 정말로 앤이 죽어버립니다. 왕이 죽인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아, 굳이 죽일 이유는 없었거든. 어차피 결혼한 순간에 그 집 재산은 법적으로 왕실 쪽에 묶여버린 상태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앤의 막대한 영지와 자기는 전부 왕자 리처드에게로 가죠. 진짜. 그래서 앤 집안 식구들이 막 항의하고 난리를 쳐요. 근데 뭐 법적으로 이미 다 조치를 취해놨는데 어떡할 거야. 왕이 깡패네. 뭐야, 옛날 왕들이 다 그렇죠. 형 에드워드 왕자는 미혼이야? 아, 위헌이지만 약혼자는 있었어요. 야, 쟤네는 결혼이 참 쉽다. 그럼요. 이런 다이아몬드 수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다 계획이 있어요. 에드워드 4세가 미리미리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를 해놨는데 형도 약혼자가 있었죠. 이번에는 프랑스 여자, 오. 브르타뉴 공자의 딸 안리였습니다. 아니면 얘도 애니네요. 이름들이 죄다 똑같아. 헷갈려 죽겠어. 그러게. 아무튼 둘이 결혼하면 좋은 게 잉글랜드랑 브르타뉴를 같이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였죠. 야. 근데 몇 년 뒤 에드워드 왕자가 런던탑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브르타뉴 공작의 딸 안느는 프랑스 왕이랑 결혼해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안내는 어차피 왕비 될 팔자였구나. 그렇죠. 역시 다이아몬드 수저들의 삶이란. 부럽죠. 솔직히 좀 부럽네요. 음. 아무튼 에드워드 4세가 저렇게 설계를 치밀하게 해놨는데 정작 자기 관리는 잘못해서 아파가지고 일찍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죠. 왕이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자 왕비는 일단 그 사실을 숨기고 자기 남동생한테 급하게 연락을 때립니다. 네가 무장한 소행원들 데리고 에드워드 왕자 좀 빨리 런던으로 데리고 와. 후딱 즉위식 시켜버리게. 그럼 왕비는 리처드의 야심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요걸 리처드가 눈치를 채고 아 진짜 형수님 내가 애도 섭종인데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따라붙더니 왕비의 남동생을 긴급 체포하고 결국 반역 혐의로 처형해버리죠. 야, 무섭다. 그리고 왕자 에드워드를 런던탑으로 데려갑니다. 대관식 전까지 신변보호 차원에서 여기 머무는 게 좋겠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왕이 계승자를 감옥에 집어쳐넣어? 근데 런던탑을 감옥이라고만 보기에는 좀 그래요. 여긴 원래 궁전 용도로 잘 지어진 강력한 요새였어요. 그래서 안전하니까 대관식이 준비될 때까지 새로운 왕이 머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대관식 날 여기서 나와가지고 시내 행렬하다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서 즉위식을 올리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리처드가 하는 짓이 정말 쎄한 거죠. 왕비가 불안해가지고 둘째 왕자인 리처드를 데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피신해요. 근데 리처드가 왕자 리처드를 데리러 거기까지 들어옵니다. 어허, 리처드가 리처드를 데리러. 그렇죠. 얘도 왕위 계승 서열이 높으니까 위험하다. 형이랑 같이 보호하겠다. 그래서 둘째 왕자까지 런던탑에 집어넣는 거죠. 이게 왕비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야, 소름 끼친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더 소름 끼쳐. 그렇게 애들을 지키겠다고 했던 리처드가 대관식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의회에 가서 형과 형수님의 결혼은 무효다 이러는 거죠.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에드워드 4세가 젊었을 때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애딸린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주변에서 다 뜯어말리는데 미쳐서 결혼하거든요. 야. 그 여자가 지금 왕자들의 엄마인 거예요. 아니 애들은 그렇게 정략 결혼을 시키더니 정작 자기는 연애 결혼이었어? 근데 그 전에 정식으로 약혼했던 여자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랑 약혼한 걸 팽개치고 지금 왕비랑 결혼한 거니까 중세교회법상 약혼은 결혼이랑 똑같은 수준의 서약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4세는 중혼을 한 거나 다름없다. 이야,
어떻게든 결혼을 무효화시키려고 헛소리를 하는 거네. 헛소리죠. 근데 이미 주변 사람들이 포섭당했는지 다들 리처드 편을 드는 거죠. 아이고. 맞다. 이 결혼 무효고 그러면 왕자들도 적자나 다름없으니까 왕이 계승을 할 수가 없다. 개판이네. 전부 자기네들 좋을 대로. 그러면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 하냐 하고 봤더니 그 다음 서열이 본인이야.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관식을 치러버린 거야. 아, 진짜 비열의 극치다. 그렇죠. 애들은요? 애들은 이제 붕 뜨는 거죠.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애들이 살아있으면 언제든 반대 세력이 와서 다시 왕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그래서 없앤 거야?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심증이 그렇다. 아. 리처드 3세가 즉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런던 탑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들을 다시는 못 봤다. 아이고. 리처드 3세가 즉위하고 나서 과연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 못 그랬을 것 같아. 그 사람 객사에서 어디 주차장 밑에 묻혀 있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맞아요. 그 일로 전 세계가 진짜 난리가 났었죠. 리처드 3세는 왕이 되긴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귀족들부터가 제일 먼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와, 또 배신이야? 왜 그런 거죠?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리처드 3세가 하는 짓이 좀 아닌 거야. 어. 편들어주면 콩고물 좀 떨어질까 했는데 별것도 없고 왕자들도 없어진 걸 보니 얘가 그런 것 같고 기독교가 목숨이던 시절인데 부더덕하다고 소문난 왕을 섬기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아예 헨리 쪽이 낫겠는데?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귀족들이 헨리 튜더 쪽으로 넘어갑니다. 리처드 3세는 즉위 후 2년 정도 지나서 결국 헨리 튜더의 군대와 정면으로 맞붙게 돼요. 전투가 시작되자 일부 귀족의 병력들이 싸우지 않고 민기적거리면서 사실상 중립을 지키거나 헨리 쪽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배신 때린 거네. 네. 그래서 리처드 3세는 혼자 직접 말을 물고 적진 한가운데를 돌진합니다. 자기가 직접 헨리 튜더를 찾아서 없애버리려고 그랬다는 기록도 있어요. 씩씩하네. 씩씩하대. 아무튼 그렇게 깊숙이 들어갔으니까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 자리에서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뒤에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 전사합니다. 와. 헨리 7세는 리처드 3세의 시신을 발가벗기고 말에 실어서 레스터시로 이동시킵니다. 레스터시에 도착한 후에는 시신을 이틀 동안 공개적으로 전시했죠. 진짜? 그리고 나서 동네의 한 수도원에다가 대충 묻어버립니다. 아유. 그 무덤의 위치가 세월 속에서 잊혀졌다가 2012년에 오랜 고고학 조사 끝에 특정된 거예요. 야. 레스터시의 한 공영 주차장이 바로 그 장소다. 그래서 파보니까 거기 있었던 거죠. 와. 리처드 3세가 오늘 존 에버링 밀레이의 런던탑의 왕자들이라는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그 배경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을 줄이야.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이게 1편이야. 그래서 다음 편에 더 깊이 아니, 오늘도 깊었는데? 네, 뿌리까지 더 깊숙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